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한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최대 관광객으로 중국인을 바라보며 한국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일본 내 여러 도시에는 차이나타운이 조성되고 상점과 관광지에는 중국어 간판과 안내판이 등장하며 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는 상반되게 한국으로 떠나는 일본 여성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들이 한국을 찾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칼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8살이고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뒤 지금은 일본에서 꽤 유명한 IT 기업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자부심도 느끼며 지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가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20대라는 가장 빛나는 시기에 왜 더 좋은 기회가 많은 일본을 두고 굳이 한국 같은 나라를 택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역사는 백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은 마치 일본의 뿌리가 한국에 있는 것처럼 들려서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일본의 문화와 기술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발전시켜 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한국 경제가 1970년대부터 일본 제품을 모방하면서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술과 디자인을 베낀 제품들이 한국의 산업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제 인식에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더욱 호감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일본만큼 직업 안정성도 없고 사회 시스템도 부족할 텐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안정적인 나라이고 한국은 그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먼 나라 아닌가요? 사실 일본 정부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인들이 일본을 선망하며 여행을 오고 일본 문화를 즐기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한국인들의 방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는 노제팬 운동을 벌이며 일본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외치던 때도 있었죠. 저는 그 일이 참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일본은 한국에 기술적, 문화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은 자신들이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일본을 넘어섰다는 둥, 일본이 한국보다 아래라는 둥, 제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떠들어대고 있죠. 일본 정부의 입장도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인들이 오지 않아도 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거대한 경제력을 가진 중국이라는 시장이 있으니까요. 한국이 없다고 해서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있어 존재감이 크지 않으니까요. 일본은 내수 시장이 매우 발달된 나라입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국 제품이나 중국 제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외국 제품을 사용할 필요 없이 일본의 우수한 제품들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물론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트렌드일 뿐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또래의 일본 젊은 여성들 중 한국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뛰어난 사회 시스템을 가진 일본을 두고 왜 굳이 한국으로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 경제는 최근 더욱 탄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관광특구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일본을 찾는 중국 관광객 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이는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으로 간다는 선택은 제게 너무도 의문스러웠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 일본을 떠나려 하는 걸까요? 정말 한국에 그들이 말하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걸까요? 저는 친구 아오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신주쿠에 있는 작은 커피숍이었죠.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오이는 늘 그렇듯 환하게 웃으며 등장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오이, 너 미쳤니?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일본을 놔두고 왜 한국으로 간다는 거야? 아오이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유카리, 너는 맨날 회사랑 집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는 거야. 도쿄 중심에라도 나가봐. 내가 왜 떠나려는지 이해할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에서 무언가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좋아. 일본이 답답하다고 치자. 근데 왜 하필 한국이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너 정말 몰라? 가려면 잘 살고 풍족한 나라를 가던가 해야지. 무슨 한국 같은 나라를 간다고 그래. 차라리 그럴 거면 다른 나라를 선택했어야지. 제 말은 당연히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오이도 제 말을 이해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유카리, 한국을 모르는 건 너 아니야? 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일본인이 있다는 게 더 신기하다. 너희 부모님이 아무리 한국을 싫어한다고 해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한국을 편견으로 봐? 요즘 일본에서 한국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기분은 나빠졌습니다. 마치 제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오이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오이는 진짜로 일본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금방 후회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일본만큼 안정적이고 살기 좋은 곳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아오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SNS에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행복하다는 글들로 가득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일본을 떠나야 했는지, 왜 굳이 한국이어야 했는지 지금도 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류하기 위해 도쿄 본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도쿄는 언제나 일본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도시였기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도쿄로 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오사카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낯선 모습들이 도쿄 곳곳에서 보였거든요. 도쿄 거리를 걷다 보면 이제 어디서나 중국어가 들려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중국어는 이제 도쿄의 일상이 된 듯했고 일본어 간판이 없는 곳에선 여기가 일본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저 혼자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SNS를 살펴보니 많은 일본인들이 같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더군요. 이제 일본이 일본 같지 않다.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고 나서 동네가 더럽고 시끄러워졌다. 그들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댄다. 같은 글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점 주인들조차 이제는 불만을 내놓기 시작했더군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높은 매출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놀라웠던 건 상점 주인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한숨부터 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게에 들어와 줄을 서지도 않고 무작정 계산대를 막아선 채로 계산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계산도 하지 않고 물건을 들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한 상점 주인은 저에게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들 때문에 스트레스만 늘었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장면을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근처 카페에 갔을 때였죠. 중국인 관광객 몇 명이 계산대 앞에서 서로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줄을 서지 않고 먼저 주문하려고 했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질서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결국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다 지쳐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있자니 도쿄가 점점 제가 알던 도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객 유치로 경제적인 이익이 늘어났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과연 이 변화가 긍정적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퇴근길에 거리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질서 있고 깨끗한 도쿄는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변화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모처럼 맞은 주말, 저는 유원지에 다녀왔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싶었거든요. 사람들로 붐비는 유원지의 활기찬 풍경을 보며 기분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원지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건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특히 한 중국인 남성이 여자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 장면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유난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길 한가운데를 막아버렸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불편을 느끼면서도 말을 못하고 조용히 비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돌아가길 선택했죠. 그런데 그때 한 노인분이 그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 중국인 남성과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중국인 관광객이 노인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노인은 겁에 질린 듯 주춤거리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여자인 제가 어떻게 나서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나타나더니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함을 치던 중국인 남성을 밀쳐내고 순식간에 그를 제압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청년의 행동은 정말 멋졌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고 단호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니. 일본 남자들도 이런 남자다운 모습이 있구나 싶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인 남성은 계속해서 발광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청년은 단호하게 그를 제압한 채로 차분히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을 멀뚱히 지켜보고 있던 저를 바라보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유원지 경비실 연락처를 아시나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평소 유원지 경비실 번호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근처 안내판을 살피며 저쪽 안내판에 있는 번호가 경비실 연락처 같아요.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고 그제야 상황은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져 있던 노인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셨고 청년은 끝까지 상황을 정리한 뒤에야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나서서 정의를 실천한 그 청년의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청년의 행동이 워낙 단호하고도 자연스러워서 저는 당연히 일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씩 정리될 무렵 그가 어색한 일본어로 경비실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일본인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혹시 일본분 아니신가요?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서툰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지금 여행 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인. 내가 그토록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한국인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본인도 아닌 한국인이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이렇게 온몸을 던져 나섰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자기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툰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 대답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중요한가요? 그냥 눈앞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지나치면 안 되죠.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특히 저분은 노인이잖아요. 노인에게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태도와 말투에는 어떤 거짓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그렇게 말하는 그를 보며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한국인에 대한 편견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청년처럼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단순한 용기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국적이나 상관없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는 의지와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 전 회사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다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일본의 유명 유적지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광경을 목격한 일본인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떠들며
사진 촬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에서 단체로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주변에서 흔히 들릴 정도로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노상 방뇨를 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목격했다는 사례였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은 공공장소의 청결과 질서를 중시하는 나라로 그런 행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점점 더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동네가 더러워졌다. 유적지가 더 이상 깨끗하지 않다. 쓰레기 문제와 무질서한 행동 때문에 점점 일본이 일본 같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 곳곳에서 중국어가 들려오는 것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들의 행동이 점점 더 과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쿄 밤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횡포가 자주 목격되었거든요.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몇몇 중국인 관광객들이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비켜가려 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아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한 한 관광객이 빈 병을 길에 던지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누구도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 퇴근 후 집 근처를 지나던 중 한 가게 앞에서 다툼이 벌어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몇 명이 계산대를 막아서며 자신들이 먼저 계산해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조용히 질서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무시하고 계속 고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주인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다른 손님들은 기다리다 지쳐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그들이 일본에서 쓰는 돈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경제적 이익이 과연 모든 것을 덮을 만큼 중요한가에 대해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쿄의 밤거리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일본의 고유한 질서와 예의 바른 문화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이런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성과를 가져올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도쿄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도쿄가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저는 계속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SNS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준비해야 한다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농담처럼 보였지만 글이 점점 늘어나고 그 속에 담긴 진지한 고민과 바람을 읽으면서 무언가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일본의 젊은 세대,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선망하는 경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문화가 일본 내에서 큰 인기를 끌며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한국의 아이돌을 흉내내거나 한국 스타일의 패션을 따라하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도 나름의 우려를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가 일본의 젊은 세대를 깊숙이 파고드는 것을 어느 정도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차선책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것이죠. 중국 관광객들이 경제적으로 일본에 기여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의 파워는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특히 K-팝은 단순히 음악에 그치지 않고 젊은 세대에게 꿈과 도전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곳,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일본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SNS에서는 일본에서 갇혀있는 느낌이 든다면 한국으로 가라는 식의 이야기가 하나의 트렌드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저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의 강력한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일본의 정체성과 문화가 젊은 세대들에게 점점 매력을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저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방학이나 여행 시즌이 다가오면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여행 준비를 공유하는 글과 사진이 넘쳐나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일부 학생들이 아예 일상 속에서 한국 문화를 흉내내며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교나 카페에서 한국식으로 꾸민 방에서 한국 옷을 입고 친구들과 한글로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것을 넘어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차라리 한국에 가서 살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그로 인한 불편이 점점 커지면서 이런 흐름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중국인들이 일본 거리에서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질서를 무시하며 판을 치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많은 일본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한국으로 떠나겠다는 것이죠. 저도 최근 한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방학이 되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단순히 여행을 넘어서 언젠가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국에 가고 싶어?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너무 답답하잖아. 그리고 요즘 일본이 일본 같지가 않아.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문화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가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흐름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친구 아오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오이는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잘 지내고 있다며 휴가 시즌이라 시간이 된다면 한국에 휴가를 오면 좋겠다고 제안하더군요. 저는 요즘 일본에서 겪고 있는 일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태와 그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마음에 한국에서는 어떤지 물어봤죠. 아오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달라.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기서는 찍소리도 못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조용히 지낸다니. 과연 사실일까 싶었죠. 하지만 아오이가 워낙 자신 있게 말하니 속는 셈치고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인생 최초의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어 친구 아오이가 있는 한국으로 떠나보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낯선 나라에 간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아오이가 말하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늘 일본에서만 지내던 제가 처음으로 일본 밖의 세상을 직접 경험해 본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가벼운 가방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두려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까? 아오이가 말한 대로 정말 내가 알고 있던 모습과 다를까?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마주할 한국의 모습이 어떤 느낌일지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 반, 설렘 반의 감정 속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며 기내 방송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광활한 공항 풍경을 보며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고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인천공항은 말로만 듣던 것보다 훨씬 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유리벽에서 쏟아지는 햇빛이 공항 내부를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걸으며 처음 든 생각은 참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어디에서나 보기 쉽게 배치되어 있었고 영어와 일본어로도 친절하게 표기되어 있었죠. 덕분에 길을 헤매지 않고도 수속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받는 줄도 길었지만 진행이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도 친절했어요. 일본 공항과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그럼에도 한국만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짐을 찾은 뒤 공항 내부를 잠시 둘러보며 놀랐던 건 상점과 시설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쇼핑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다양한 가게들과 음식점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작은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단순히 이동을 위한 공간을 넘어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체험 공간 같았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정보 키오스크와 편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쉽게 정보를 검색하거나 길을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출구로 향하며 저는 공항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공기가 일본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서늘하고 맑은 느낌이랄까요? 이 새로운 환경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에 도착했구나. 인천공항은 그 자체로 한국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정돈된 모습, 그리고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을 살려낸 공간. 이곳에서 시작된 제 한국 여행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친구 아오이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도시로 들어가면서도 거리 곳곳에서 마주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의 외모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많아 눈길이 자연스럽게 가더군요. 단정한 스타일과 세련된 옷차림까지 더해져 마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던 장면이 현실로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가거나 거리에서 지나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모두 훈남처럼 생긴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을 가꾸는데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았고,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 번은 길을 묻기 위해 지나가던 남성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해 주었습니다. 키가 크고 피부가 뽀얀 데다 단정한 셔츠와 깔끔한 헤어스타일이 돋보였던 그 모습은 제가 상상하던 한국 남성의 이미지를 완벽히 구현한 듯했습니다. 아오이와 만난 뒤에도 물어봤습니다. 한국 남자들, 원래 이렇게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 많아?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오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는 외모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 그리고 키 큰 사람들도 많고 피부 관리도 잘하니까 훈훈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이해가 갔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에서 본 남성들의 첫인상은 확실히 강렬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세련된 외모는 제가 일본에서 흔히 보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남성들이 왜 주변 나라들에서도 주목받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외모뿐 아니라 깔끔하고 자신감 있는 분위기가 더해져 첫 인상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세련된 모습은 제게 또 다른 문화적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친구 아오이는 저를 만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 피부 클리닉 한 번쯤은 가봐야지. 그녀는 한국에서 피부 관리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리고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설득에 끌려 결국 피부 클리닉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클리닉에 도착하니 깔끔하고 세련된 병원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 로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데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직원이 곧바로 일본어를 잘하는 직원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들의 세심한 배려에 이미 조금 감동했습니다. 상담이 시작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은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시술 과정과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었죠. 전문성과 배려가 느껴지는 태도에 자연스럽게 신뢰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 봐 일본어를 섞어가며 설명해주는 세심함까지 더해지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병원 시설은 그야말로 최첨단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나름 괜찮은 병원을 다녀본 적이 있지만 이곳은 그 이상이었어요. 최신 장비와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환자를 중심으로 배려한 구조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병원비였습니다. 이런 고급 서비스를 받고도 일본 병원의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낯선 나라에서 이토록 따뜻한 배려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친절함, 의사 선생님의 세심한 설명, 그리고 일본인인 저를 위한 특별한 배려까지 모든 것이 마음을 녹이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불신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나라구나. 이런 따뜻한 경험이 저를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게 만들고 나아가 좋아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 아오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죠. 아오이는 한국에서 살며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독 밝아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따뜻해. 여기에 와서 내가 가장 많이 느낀 게 정이라는 거야. 처음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어로는 딱 맞아떨어지는 번역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오이에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아오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이라는 건 그냥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마음, 서로 챙겨주고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말해.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길을 잃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고 손수 지하철까지 데려다 준 적도 있었어. 일본에서는 이런 친절함을 좀처럼 느끼기 어렵잖아.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과 의사 선생님이 보여준 친절한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아오이가 말한 그 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또 아오이는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다들 관심을 갖고 행동하려고 해.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게 자연스러워. 아오이는 일본과 비교하며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개인의 생활을 존중하는 문화라서 그런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도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가끔은 너무 차가워 보일 때가 있어. 반면에 한국에서는 서로 더 가까운 느낌이야. 좀 더 적극적이고 따뜻하다고 해야 할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아오이의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다르다고 느껴? 제가 묻자 아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여기서 살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 일본도 물론 좋은 점이 많지만 한국 사람들의 이런 따뜻함은 일본과는 또 다른 매력이야. 이런 점들이 내가 한국에서 살기를 잘했다고 느끼게 해.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정과 시민의식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아오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매력적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의 나날 동안 이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이 느껴볼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뒤 저는 반년 동안 일상으로 돌아가며 도쿄에서의 삶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가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따뜻함과 배려를 경험했던 기억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 반년 동안 저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일본에서의 삶이 안정적이지만 과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말의 고민도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장 한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하기로 한 거죠.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넘어 그곳이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따뜻한 배려를 받았고 그 경험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민이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작지만 꽤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고 제 커리어를 쌓아가며 매일매일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외국인인 저를 존중해주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려는 열린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일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주말에는 풍경이 아름다운 카페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서울의 멋진 카페들이나 한적한 외곽의 풍경 좋은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한국에서의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은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서도 저는 가끔 지난날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반성하곤 합니다. 과거의 저는 한국에 대해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편견들은 어디서 온 것이며 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알던 세상은 한국을 경험하면서 훨씬 더 넓어졌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 나라에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그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